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이 하천으로 들어갔던 해병대원 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색 작업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이 됐죠. 많은 장병들이 실종됐던 주민을,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서 수색에 나섰는데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오열하는 어머니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수위가 높고 그리고 수심이 높고 물이 많이 탁합니다. 그 실종자를 찾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해병대의 정신으로 예천 국민의 모든 사람들을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보이냐? 뭐라고 했는데 어딨냐고요? 어딨어요? 어딨어? 우리 아들 어딨어? 왜 사람이 많은데 그걸 못 구했냐고? 그 어디서 지금 위에 분들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셔? 어디 계시냐고 지금 사진 찍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구명조끼도 아니고 이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왜 수색을 하냐고. 구명조끼 아니 기본적인 근데 실종됐다고 쳐요. 그 많은 상병들이 군인들이 지금 그거 하나 못 구했나요? 못 구했어요 그거를? 아니 못 구했나요? 어디 계시냐고. 지금 사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거 우리 아들 수색을 시키냐고. 혼자 이게 지금 물살 정말 센데. 땅에 보세요 지금. 물살이 이렇게 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당신 자식 같으면 이게 책임지겠어요 이렇게 하냐고. 내가 어저께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나 전화 통화 딱 2분인가 했어. 물 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 대장님. 예, 실종된 해병대 부모가 오열하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경북 예천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있습니다.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해병대 장병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충분히 안전 장비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실종이 되고 나서 봤더니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더 크게 오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수색에 나섰던 사람들, 119 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색 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갑자기 수색하다가 하천 밑바닥이 꺼지면서 다른 해병들과 함께 물속으로 쑥 들어갔었습니다. 다른 해병대원들은 탈출을 했지만 이 해병대원은 급류에 그대로 휩쓸려 버린 것으로 지금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종 해병 아버지는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건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도 착하게만 산 아이인데 해병대 가고 싶어 갔는데 어딨냐 내 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지호 부위원장님. 예. 수색에 나선 우리 군 장병들이 수색에 대거 투입한 거는 정말 항상 있었던 일이고 또 박수받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색하는 사람들의 물론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지만 군인의 어떤 안전장비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병대원들이 민간인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는데 본인들 구명조끼 없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구명조끼라는 게 그렇게 귀중품도 아니고 예. 굉장히 희귀 품목도 아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저렇게 어떻게 구명조끼 없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저런 변을 당했는지 그 인력 관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경북 예천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그래서 유량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이 내성천이라고 하는 이 하천의 깊이라든지 폭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폭우로 인해서. 그렇다면 평소에는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는 물높이였다 하더라도 폭우로 인해서 유량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곳곳에서 위험한 요인이 있었을 거라는 걸 미리 좀 예측하고
안전 장비를 충분히 구명조끼를 갖춘 상태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민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장화만 신고 그냥 무릎까지도 차는데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들어가서 일렬로 아마 이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아버지는 인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조금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참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다가 당한 또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니까.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군의 지휘관도 투입을 했을 거고 좋은 뜻으로 예.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저 기후 변화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말하면 국지선 아주 강한 비도 많이 올 것이고 예. 또 방류량도 많이 나와서 심각 단계 이럴 때는 사실은 군이라 할지라도 좀 매뉴얼을 가져서 우리가 무슨 인명 구조 대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그런 서로 예. 예컨대 저렇게 들어갈 때는 자기들끼리 몸에 이렇게 끈을 한다든지 예. 혹시 한 사람이라도 떠내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꺼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그런 배려를 하고 또 이제는 그런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정말 얼처구니 없는 젊은 장병의 또 하나의 희생이 참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물에 익숙한 해병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바닥이 꺼지면서 푹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실종됐으니까 아직은 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궁평 2 지하차도 오송에서 발생했던 이 사고의 책임을 놓고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크게 원인은 세 가지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범람한다라는 사전 경고가 있었는데 왜 이 사전 경고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사를 위해서 헐어놨던 이 임시 제방을 왜 제대로 높이 쌓지 않았는가, 그래서 범람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차도라든지 도로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행정당국은 도대체 통제를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던가, 국무조정실이 또 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인 저희가 먼저 조금 이 가능성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전 경고 부분입니다. 저희 MBN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범람이 있기 전 경찰 112에는 범람이 있다, 빨리 궁평 지하차도를 차단해야 한다, 통제해야 된다, 이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이교욱 기자 리포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미호천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거기에 제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15일 오전 7시 56분 미호천 강물이 제방을 넘고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112로 들어옵니다. 수화기 넘어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하고 있는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제방 일부를 허물었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7월 7일 1m 이상 보강 공사를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침 일찍 미호천을 찾은 터였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감리단장은 7시 4분 112에 미호강이 곧 범람할 것 같다는 신고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52분 뒤 범람이 시작되자 또다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미호천교 있는데요. 아까 신고 주신 거예요? 36번 국도 아래를 가로지르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다는 직감을 하고 차량 통제가 필요한 장소까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궁평 교차로 그쪽하고 궁평 지하차도도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평 1인지 2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36번 국도와 미호천교를 언급한 걸 감안하면 궁평 2 지하차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재차 묻고 감리단장은 궁평 지하차도임을 여러 번 말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제서야 경찰도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인 답변을 줍니다.
중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다고까지 한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1분. 마지막 신고가 있은 지 1시간 5분, 지하차도가 6만 톤의 물에 잠긴 지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송파출소에서 궁평 이 지하차도까지 고작 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감리단장이 경고한 7시 4분 그리고 7시 56분에 곧바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대형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어제 MBN이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해드렸던 이 행복청 공사 감리단장이 112에 신고한 내용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 자, 8시 45분에 범람이 됐고 궁평 지하차도가 6만 톤의 물로 가득 차서 14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그 전인 7시 4분에 감리단장이 먼저 전화를 해서 범람 이기게 있다, 통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도 경찰이 보이지 않자 7시 56분에 이제 막 범람이 시작됐다, 빨리 차량 통제를 해달라, 이 두 번째 전화를 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방금 들으신 겁니다. 최인영 변호사님, 이 두 번의 경고 전화, 신고 전화를 듣고 경찰은 뭘 했을까? 궁평 제1 지하차도 엉뚱한 데 가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이 통제를 하느라고 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궁평 지하 2차도로 보내서 차량 통제를 할 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5분 거리에, 차로 5분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7시 56분에 이때만 차량 통제에 나섰더라도 8시 45분에 범람이기로 14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경찰의 과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자체를 받은 것도 경찰이 관할하고 있는 112였던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교통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의무도 관련법상의 경찰일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차적 책임에서 경찰이 자유롭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마치 그것은 작년 그 10월 31일 그 할로윈 대회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태원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2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럼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지 2인지 다만 그 국도 자체가 36번 국도였고 그와 이어지는 궁평 지하차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아시는 경찰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1 지하차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고자가 국도 36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도 그렇죠. 36번이 궁평 지하차도 위를 바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비춰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조금 더 뭐 확인해야 볼 부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있는 바에 봤을 때는 1차적인 교통 차단을 해야 될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점에서 경찰 책임이 법적 책임이 가장 큰 것 같고 나아가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행정청에도 통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와 관련해서 어떤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이 그 충청북도의 관할 책임도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순서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가 바로 그 걸리는 부분은 이 경찰서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이 너무나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리단장의 전화를 받고 제대로 차량 통제만 이루어졌다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9시 1분, 20분 정도 사고가 있은 지 20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공사를 위해서 허물어놨던 그 제방을 급히 장마에 대비해서 급히 보강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임시 제방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임시 제방 높이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호천의 이 계획 홍수위 높이는 28m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 물은 29.87m까지 올랐죠. 그러면 이 제방은 29.87보다도 더 높게 쌓여 있어야 이걸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방을 29.74m로 쌓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계획서를 보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 행복청이 쌓았다는 건 제방 높이는 29m가 아니라 29m보다 조금 낮은 그런 쪽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경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철저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또 다른 원인, 앞서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앞서 경찰에 112 신고를 했던 그 감리 단장은 경찰 112에도 신고를 했지만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도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오전 6시 31분 그리고 7시 2분과 7시 58분에 범람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청주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국무총리실 이 유관 기관에 모두 문자도 보내고 유선 전화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결이 돼야 이번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했습니다.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러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이들 피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좀 선포했습니다. 좀 실이 좀 많이 걸리는데 서둘러서 선포를 하고 피해 전후로 완벽하게 복구하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도 좀 있었습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네.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 작업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빨리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과정에서 조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요즘 또 대통령께서 가장 각별히 여기시는 부정수급의 문제도 사실 종종 있어 왔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한 2-3달 정도 예전에 시간이 걸렸었던 건데 신속하게 된 건 좀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마 그 보상 폭이 예.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인지 또는 이제 별도로 민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는 좀 우리 사회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뭐 잠깐 우리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네, 그 지금 청주시냐 충청북도냐와 예. 관련해가지고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홍수기관 통제소에서 애초에 신고를 미리 했고 예. 그렇다면 경찰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관청, 도로의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예. 부분은 도로법상 이들이 원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 해당 도로 지방도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시나 이런 것들로 보면 충청북도가 도로관리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중대시민재해가 과연 이번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법 쪽에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행복청, 또 청주시,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들 모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떤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명명백백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고 현장과 또 피해 현장을 정치인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했고요. 또 김기현 대표도 현장을 좀 방문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얘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저희들이 하여간 우리 당원들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빨리 복받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윤, 뭐 정진석 의원이 이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시는 분인데 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말씀을 굳이 구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좀 예. 슬픔에 잠겨 있는데 저게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언뜻 비춰지는데 저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의 얘기가 예. 이제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는데 예년 같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거의 그냥 진이 다 빠지고 할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됐다 하는 점에서 기쁨의 박수니까 예. 저게 뭐 자화자찬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간 이런 때일수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수해와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 특히 환경부 장관이 엄청 혼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은 이 치수 관리 업무, 물 수자원 관리 업무를 아예 그냥 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국토부가 할 때처럼 국토부로 넘겨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환경부 장관이 죄송하다라는 송구하다라는 이제 사과도 좀 하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지금 이 사태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가 제때 보고도 못 받고 사태를 늦게 알았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고 그 시각에 다른 곳에가 있었더라고요. 예. 다른 곳에. 근데 물론 거기도 이제 이렇게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곳이니까 거기 갔던 것 자체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면 가장 위급한 데가 어딘지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위기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가 미호강이라는 데가요. 미호천이었는데 2021년에 이름이 미호강으로 바뀌면서 국가하천이 됩니다. 국가하천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근데 원래 말이죠. 이 치수 이거는 국토부에서 전통적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에는 수자원 관리하고 무슨 댐 건설 뭐 준설 작업, 하천 관리, 그다음에 수량 관리.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기능을 환경부에 갖다 붙여버렸어요. 근데 환경부는 원래 수질 관리, 환경 보존 차원에서 그 수질이 좀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지 마는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런 그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부 장관을 좀 이제 질책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 김영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저 미호강이 국가하천이긴 한데 지금 위임을 했거든요. 관리를 충청북도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호강 범람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또 충청북도 관할입니다. 고유 사무는 아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그 궁평 그 지하차로 있잖아요. 거기도 충북도가 그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엮어봤을 때 충북도의 책임이 간단치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왜 작년에 지시했는데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환경부 장관이 또 왜 국민의힘 소속인 광역단체장이 제대로 못했을까? 그게 참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좀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충청북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소식을 듣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김영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괴산댐에 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이제 도지사. 네, 죄송합니다.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원류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 거기에 그 충북으로서는 괴산댐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 하고 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어떤 재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절실한 것이 괴산댐이었기 때문에 괴산댐 현장에 가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호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임 사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행복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복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30m 가까이 뚝을 쌓았다라고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그 주민들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도대체 되겠냐라는 질타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임받은 것은 맞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뚝을 공사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주체 신고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범람회하고 이 부분이 그 뚝이 터지게 돼서 부실 공사를 했는 논란의 직접적인 주체는 행복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어떤 책임 공방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참담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또 책임 소재를 좀 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물 수자원 관리에 관할 부처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은 뭐 아직까지도 전 정권 탓하느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동시에 김기현 대표가 미국 방문해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그 당시에 도대체 대통령도 없고 여당 대표도 없고 도대체 이 국내에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는데 어디 있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늦게 뉴욕 교민 간담회가 있었고요. 딸도 뉴욕 교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밥도 제대로 저도 밥 못 먹었고 운전하시는 분도 밥을 못 먹었고 딸도 밥 못 먹어서 차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딸 집에 가서 저는 밥 먹었고요. 기사분은 근처에 있는 식당에 식사했고요. 그리고 숙소로 복귀한 거거든요. 그 5분 동안 딸 그 차에 태웠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질책을 달래받겠습니다. 큰 수의 피해가 났을 때 이 여야가 내탁 공방으로 전 정권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대통령과 당대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렇게 내탁 공방하는 거에 굉장히 염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당에서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미국 방문 시에 관용차에 딸을 잠깐 태운 걸 가지고 이게 반박용으로, 그러니까 여당 공격용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논리는 뭐 적합한가요? 아니면 좀 궁색한가요? 아니면 괜히 트집 잡는 건가요? 글쎄 어쨌든 뭐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매우 엄격하게 그와 정반대의 개념의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매뉴얼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근데 저 부분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그걸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멀리 왔다고 해서 한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어긋할 수도 있었죠. 사실 저도 뭐 우리가 뭐 의원할 때 과연 정확하게 100% 지켰는지 저도 반성할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예민해 있고 그 시기가 또 대통령도 안 계시고 국가적 여러 가지 재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환경부 장관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정부의 인수위에서 도대체 뭐 했느냐. 컨트롤 타워를 다시 인수위가 만들어 갔을 때 물 관리 일원화를 환경부에 줬다 하더라도 저는 제일 크게 중요한 컨트롤 타워 부처는 행안부라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입니다. 거기서 다 하고 경찰, 지자체, 사실은 행복청은 국토부지만 사실은 홍수가 났을 때는 그게 일반적인 4대 강보를 유지 안전하는 환경부가 갔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후변화가 온다라면 기상청을 아예 국토부나 행안부에 가져오자라고 경론을 벌려야 될 게 인수위예요. 인수위에 있다 아무 없이 와서 이제 와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갔던 걸 뺏어와야 되나? 그 이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바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죠. 알겠습니다.